안녕하십니까, 삼손입니다. 오늘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투자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뉴스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분석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제 동영상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 제주도의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제주도에 남는 재생에너지를 육지로 보내겠다 하는 기사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한전 독점이 깨진다 하는 제목하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국전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분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각기 다른 발전 사업자와 전력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요. 지금 현재는 한국전력이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력은 전부 한국전력으로 구매가 돼서 다시 소비자에게 분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근데 이런 에너지 분산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각기 다른 생산자들, 즉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자들이 직접 소비자들과 계약을 맺고 전력 요금을 산정하고 해서 공급을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전력이라는 전력 공급자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 왜 나왔느냐 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산자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100%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청사진입니다. 해상풍력 2.3기가와트, 태양광의 1.4기가와트를 설치를 하겠다는 게 목표지요. 그런데 이런 그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력 공급의 불규칙성이 존재합니다. 태양이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한 태양력 발전소, 그 다음 바람이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한 풍력 발전소, 바람이 있고 없고 또 태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력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 되어서 출력이 남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 제어의 문제는 잉여 전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력 제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전력을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는 실제로 그 제주도에서 하루에 있었던 전력 공급의 실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앙급전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대, 즉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노란색이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풍력이라든가 그 제어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실제 출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최고 윗단에 있는 부분은 소비양이죠. 소비양. 전체를 다 합한 것이 결국엔 출력 생산하는 양 플러스 소비되는 양이니까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오면 태양광 발전소가 출력을 많이 생산하면서 갑자기 자, 여기는 화력발전소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출력 정화문전이라고 해서 이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출력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이 되면서 이쪽에 보면 제어 가능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억지로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아직은 우리가 그 신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제어를 통해서 해당 에너지만큼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런 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제어한 양이다 해서 제어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제어된 양이 698 메가와트 아워 정도의 양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신재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요약해보면 변동성, 즉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잉여 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 구역을 좁게 여러 개로 만든다 하는 것이 마이크로 그리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산형으로 만들고 이 부분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개방형 전력 플랫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산을 해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적절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하고 직접 계약을 함으로써 공급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잉여 전력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ESS 저장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밤 시간이라든가 또는 바람이 없는 타이밍, 즉 전력이 모자라는 타이밍에는 ESS에서 저장되었던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큰 용량을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잉여 전력은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온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온수를 공급하고 또는 수소를 만들었다가 또 필요할 때 수소를 공급하는 이 P2H, P2G 즉 Power to Heat, Power to Gas 플랜트를 만들어서 잉여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험적으로 제주도에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국전력에 그럼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신재생 발전 사업에 한국전력이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직접 신재생 발전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 개별적으로 군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통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통합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전 사업도 단일화된 사업체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개의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개통으로 통합해서 다시 일률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송배전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단일의 전력 사업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출력 제어 및 안정화를 위한 P2H 플랜트, 그 다음에 P2G 플랜트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집중적인 큰 회사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덴마크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력 시스템을 그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최대의 그 전력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결국에 발전량의 50%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난방의 35%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재무 구조를 볼 때도 굉장히 큰 수익을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런 웨르스테드와 같은 회사가
한국전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어떤 뭐 독점적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국전력의 전체 경영 상태가 와해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얘기는 독점적인 체제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 부분은 시장에 모든 전력 요금이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전력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그 대변혁이 어떤 전력 공급의 패러다임이 급하게 변화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국전력이 변화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